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제 마지막 목이 메이네요. 제가 좀 원래 기관지가 좀 안 좋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기관지가 좀 약한데 특히나 이제 분필을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많이 제가 캑캑거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안 하고 싶고 그리고 좀 여러분들 좀 거슬리실 것 같은데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경영조직론을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제가 좀 시간을 아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영조직론이 분량이 여러분들 이제 딱 보기에도 많죠. 딱 보기도 많고 연기 때는 이 분량을 15회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니까 14회차였는데 수업이 14회차였는데 마지막 날에 5시간, 6시간 정도 이제 보강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15회차에 걸쳐서 사실은 이거를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관리와 동일하게 사실은 이 수업은 연기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빼고 갈 거예요. 빼고 가야지만 사실은 시간 내에 이거를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인사관리랑 경영조직론을 이제 분리를 하셔서, 그러니까 나는 인사관리를 듣지 않지만 이제 경영조직론만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인사관리는 듣지 않고 경영조직론만 듣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그런 분들은 없으신 거고. 여기. 그러면은 그 인사관리에 제가 드렸던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는 경영 과목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라서 그 CP1 공부 방법이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저한테 이제 메일로 요청을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대부분 인사관리랑 경영조직론을 이제 동일하게 좀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 생략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래서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실 때는 이제 거기 강의 계획서에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메일을 쓰셔도 되고 메일을 사용을 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핸드폰 번호거든요. 여기로 질문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질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그래서 오후 9시까지 그래서 요 안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거의 이제 5분 내로 답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주실 때는 그러니까 특히 조금 이제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실 때는 질문하시는 부분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그 해당 부분을 좀 저에게 보여주시는 게 질문이 원활하게 그러니까 질의응답이 조금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을 해주실 때 이제 어떤 양식이 A라고 하는 쟁점이 가라고 나는 해석이 되는데 이게 맞는가? 요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카페에 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ABC XX예요. XX1234 여기에 홍길동 여러분들 주말반이니까 주말반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카페에 가입하셔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학습 계획 수립하시면 됩니다. 나의 약점, 나의 강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각 과목의 특성
그 각 과목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굳이 나누셔야 하는 거는 뭐냐면, 특성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달라진 특성에 따라서 공부 방법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먼저 분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제 어떤 처지가 비슷하신 분들의 합격 수기를 읽으셔서 각 GS마다 목표라든지 내가 주요하게 학습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빠르게 그 자료들을 하나씩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그 강의 계획서를 한번 같이 볼게요. 강의 계획서를 한번.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영조직론 과목을 10회에 걸쳐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인사관리랑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습을 안 하고 오시면 그냥 이 시간을 이제 아마 버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어버버 하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꼭 예습해 오시고 10회 안에 끝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굳이 예습과 복습을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예습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복습을 안 해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하셔야지만 이 10주 동안의 이 수업을 타이트하게 따라가셔야지만 사실은 2기 때 뭐라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단권화 작업 있죠. 단권화 작업. 단권화 작업에 이제 네모 치시고, 이거는 또 역시 뭐다? 똑같아요. 경영조직론도 경영 과목이죠. 똑같아요. 2기 4회차까지예요. 왜 4회차냐면 2기는 횟수가 8회까지 있거든요. 8회 중반까지예요. 그러니까 2기 후반부터 3기, 그리고 사실은 막판에는요, 여러분들 그 3기가 전부 다 끝나고 딱 한 달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 그 시험이 9월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작년보다 2주가 늘어났잖아요, 여러분들. 2주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그 2주 동안 진짜 합격이랑 불합격이 엄청 많이 바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완전히 이제 조금 몰입을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챙겨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때 무슨 이런 단권화 작업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영조직론도 역시 2기 4회차까지 단권화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 짓는 걸로 우리 목표를 합시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고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여기서도 1월 15일 원래 2회차에 예비 모의고사를 보기로 되어 있어요. 예비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답안을 현출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역량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제가 모범 답안과 문제를 미리 드리고, 그 문제와 문제를 암기하시고 답안을 암기하셔서 오셔서 그대로 이제 다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인사관리랑 동일하게 2월 5일로 이제 옮기도록 합시다. 2월 5일 4회차로 예비 모의고사를 옮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실전 모의고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5회차까지, 그러니까 4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을 5회차에 오셔서 시험을 보시는 거고, 특히나 이 경조에서는 뭐를 좀 특징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경조랑 인사가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특히나 이 시험의 출제 경향에서 경조에서 두드러지는 그 경향이 뭐냐면 문제를 분설하고 있어요. 25점짜리 문제를 내면서 그거를 3개로 쪼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랑 경조가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경조 같은 경우는 25점 단문에서 뭔가를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꼬기보다는 간단한 문제를 내면서 그 문제를 분설하는 형태로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왜 어려워지냐면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쓰기가 안 돼요. 25점짜리를 25점 분량으로 쓰는 게 차라리 더 쉽고, 25점짜리의 문제를 8점, 7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쓴다라고 하는 거는 3개로 나누어진 문제들을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줘야 되는 그러한 능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지죠. 그래,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극단적으로 쪼갠 문제를 드릴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모의고사를 경험을 해보실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보시는 단문형 테스트, 그러니까 매주 보시는 단문형 테스트도 똑같아요. 75점 분량으로 제가 드릴 거고 25점 3개 아니면 50점짜리 하나와 25점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75점 분량으로 매일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막 수험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것만 외우셔도 사실은 벅차실 거예요. 그것만 외우셔도 벅차실 거고 어느 정도 수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단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공부를 해 오시고 그것들까지 같이 한번 써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셔서 매주 메타 언어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단문형 테스트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메타 언어 테스트는 계속 이제 그 진도별로 이렇게 좀 따라와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1번 자료는 메타 언어 테스트입니다. 메타 언어 테스트인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제 CPLA 공부 방법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전제 하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안다면 내가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하신 내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용도로 이거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료가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까먹었는데 이 메타 언어 테스트 자료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몇 개 더 가져가세요. 몇 개 더 가져가셔서 자주 보시고 그래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직장에도 두고 뭐 집에서도 두고 그래서 그냥 손 닿는 때마다 눈 닿는 곳마다 이제 두시고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좀 키워드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차 노트. 목차 노트도 뭐였어요, 여러분들 이거? 목차 간에 위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목차가 더 상위에 있는 목차인지,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개념인지, 어떤 개념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 와야 되는 건지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지금 목차 노트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백지복습 하실 때 여기다가 놓고 떠올리시는 거죠.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내용을 조직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경영조직 그림 노트 있어요. 그림 노트. 그림 노트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나오는 특징적인 단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단권화라고 하는 거는 시험장에서 보실 한 권의 수험서. 그러면 시험장에서 한 번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줄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쓰면 중요한 키워드에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그 해당 쟁점을 여러분들이 현출하실 수 있는 형태로 줄여서 여백에다가 정리를 해두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저한테 요청하세요. CPLA 공부 방법 활용하셔서 여기에 자세하게 구어체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메타인지 전략을 적용해서 책을 읽기 좋게 만드는 게 단권화입니다. 그리고 그림 노트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해요? 노트 필요하죠. 무슨 노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실제로 작성을 하실 그 규격의 노트를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모양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저희 팀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혹시 모양자 만드실 계획이 있냐?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이긴 해요. 모양자를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많이 쓸 것 같은 모양만 조금 추려가지고 모양자를 조금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게 좀 그 시중에 지금 팔고 있는 자 중에 대부분의 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 구부리면 그게 바로 부러지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공인노무사 그 자는 근데 되게 유연해요. 그거 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노트 사시고 모양자 사시고 해가지고 이 규격화되어 있는 이 노트에 맞다. 이게 높아져가지고 이게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가려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아까 막 여기 막 한참 여기 막 다 썼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썼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알려달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다가 좀 올려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일단 이제 규격이 뭐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거를 보시는 거죠. 이거를 보고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그 노트에 하나하나 그려보세요. 근데 경조는 특히 도식이 더 많아요. 인사보다. 여기는 지금 121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21개 더 많은 거죠. 인사보다. 그러니까 이 경조에 있는 모든 도식을 사실은 다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시험장에 가면 나 이거 좀 꼭 쓰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추리세요. 이거 다 못 가져가요. 추리시고 그 추리신 그 도식을 내가 결정한 크기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여기서 뭐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이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 동기 아니다. 그러면은 뭐 난 한 줄 반을 쓰겠다. 동기 요인. 그리고 뭐 위생 요인은 또 여기서 뭐 한 줄 반 이런 식으로 쓰겠다.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뭐 만조, 불만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겠다. 그러면은 1, 2, 3, 4 네 줄을 쓰잖아요. 네 줄을 썼죠. 그러면 몇 줄에 내가 써가지고 요 그림을 그릴지. 그래서 이제 모양자에서 어떤 원을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릴지 크기까지 다 결정을 해두는 거예요. 사이즈를 면밀하게 다 결정을 해가지고 그림 노트라고 하는 거를 아예 만드세요. 막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해서 이 시트를 보고 떠올리시는 거죠. 개방 시스템으로서의 조직. 허츠버그의 이유인 이론. 그러면은 58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었지 하면서 그 이제 페이지를 떠올리시면서 요 크기대로 내가 결정한 크기대로 그려보는 거죠. 반복적으로 연습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조직이 왜 지식노트는 없냐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인사관리랑 경영조직론의 관계성, 두 과목의 이제 어떤 차이점, 이제 그런 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인사관리는 두 개의 과목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게 두 과목의 존재 이유예요. 필요가 있으니까요. 뭐가 필요냐? 인간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게 이 두 과목의 공통점인 거죠. 인간을 그러면 어떻게 써먹을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두 개 다.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써먹을지를 그러면 각 과목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조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추상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구체적과 추상적의 차이는 무엇을 떠올리시면 좀 쉽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을 공부를 하셨죠. 행정에서 그 법규라든지 그런 거는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지우고 추상적으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인사관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떤 그런 그 개념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실제 현실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현실에 있는 모든 예외를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인간이 나와요. 일반적인 인간. 이 인간이 무슨 영철씨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이 사람은 그냥 인간으로서 존재를 하는 거고, 이 인간을 어떻게 학습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하게끔 만드는지가 지금 이 경영조직론에서의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근데 인사관리는 이 인간에 대해서 결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한테 어떤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앞쪽에서 보았던 것처럼, 인사관리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인간이 처해 있는 어떤 산업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도가 무한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러한 학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유연하게 작성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관리를 더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떠냐? 추상화되어 있는 정보, 추상화되어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조직론 여러분들이 자꾸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덜 유연하다. 그래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다면, 여기는 물론 여기도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론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나눠지긴 하지만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덜 유연하고 정해져 있는 그 내용을 써야지 정답으로 인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암기 과목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요? 출제를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3개년을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세요. 이거를 제가 한번 찍긴 했어요. 기출 특강을 찍기는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많이 안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하려고요. 다시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때는 조금 더 어렵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수업을 저랑 같이 하고 그거를 또 들으면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개년 특강 할 거고, 일단 갑자기 이제 특강 소개를 하게 됐는데 3개년 특강 먼저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인사관리예요. 일단은 인사관리 특강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권석균 교수님 책 지속가능한 이적자원관리, 요것도 제가 짧은 특강으로 한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제가 그때 연기 때는 말씀드렸죠. 연기 수강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의도, 출제자의 의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읽기 좀 좋은 책이에요. 최근에 교수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기 많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특강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사관리에서 이슈가 있죠. 이슈는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면 뭐 고령화, 뭐 여성, 아까 우리가 말한 저런 어떤 경우의 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경우의 수를 세부적으로 나눈 게 결국에 이슈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경우의 수를 다 나누지 말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원칙을 안 다음에 이 이슈를 뭐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플러스만 조금만 얹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이슈를 다 개별적으로 20개가 넘는 이슈를 다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본질을 잃기가 쉬워요. 근데 본질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그 다 응용하는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이슈를 대응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투입 대비 산출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슈 특강을 2번을 할 겁니다. 1기 끝나고 한번 하고 2기 끝나고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강을 할 거고, 그래서 경조는 일단 3개년 특강 요 정도. 그래가지고 3개년을 여러분들 기출을 분석을 해보시면 뭘 할 수 있냐면 19년, 20년, 21년이죠. 그러면 3개년이 19년에서 1문이
여러분이 만약에 공인 노무사라면 20년에 뭐 나왔냐면 경영 컨설턴트라면 21년에 뭐 나왔냐면 당신이 조직개발 전문가라면 이렇게 나왔어요. 19년, 20년, 21년에 내리 1문이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이 쟁점을 봤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응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니까요. 암기 과목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암기 과목으로 접근을 하면 못 써요. 1문 못 써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과목은 결국에는 기업이 인간을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이 두 개 과목의 공통점이기는 하지만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제도를 설정을 해야 하는 인사관리와 달리 추상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지식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경직적인 그런 특성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출제의 경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 해당하는 쟁점을 완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공부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기 때 가장 많이 한 말이 뭐였냐면 제가 인사랑은 좀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이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강의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직개발 관리자라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관리자라면 조직의 관리자라면 지금 이걸 어떻게 써먹으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인사관리에서는 유연하다고 했죠. 유연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범용성이 높은 지식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돌려막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건 아니라고 했죠. 조금 더 경직적이긴 해요. 추상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그 부분을 꼭 써줘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식 노트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범용성이 있는 지식이라기보다는 A라고 하는 쟁점이 있으면 A를 써줘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어떻게 그래서 출제가 되고 있냐면 여러 가지 값이라고 하는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그러면은 너라면은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할래? 그 선택한 이유는 뭐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값이라고 하는 상황을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문제예요. 이거 문제. 제가 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솔루션이라는 거죠. 문제를 해석을 해야지만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B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 지금 3년 내내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지만 결국에는 뭐다? 목표가 중요해요. 목표가. 그래서 이제 지식 노트가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이제 그림 노트가 그래서 존재를 한다. 그림 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그래서 연습 문제와 모범 답안 이제 보시면 이 부분도 단문으로 출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를 공부를 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거 공부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요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미니 테스트 형식으로. 그리고 이제 5번 자료도 이제 기출 리스트 아시죠? 그래서 기출 작업 안 하신 분들, 그래서 인덱스 작업이라든지 뭐 형광펜 작업 아직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주말에 그냥 다 해버리세요. 이게 좀 뭔가 나눠가지고 하면은 괜히 안 돼요. 그냥 이번 주에 다 아예 끝내버리시고, 기출, 이것도 잠깐 설명을 그래서 하자면, 그래서 이것도 경지사 있고, 이거 노무사 있고, 행시. 노무사, 경지사, 행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노무사 노란색. 노란색 쓰지 말자고 했죠. 노란색 쓰지 말고, 주황색, 파랑색,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 구분해서, 근데 색깔을 여러분들 이거 경조랑 인사랑 색깔을 그냥 동일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인사에서 여러분들 노무사를 초록으로 했으면 경조에서 뭐 갑자기 파랑으로 하면 괜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초록이로 했으면 초록, 파랑이면 파랑.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그냥 통일을 아예 시켜버리세요. 내가 이 색깔을 보면은 이게 어디서 출제됐는지 이제 바로 조금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그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경조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상황 설명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이 페이지에 당신은 노무법인에 근무하는 공인노무사로서 그래서 A기업에서 원가 호의를 추구하는 생산 중심의 정교화 단계의 A기업, 차별화를 추구하는 연구개발 중심. 그래서 이것까지 다 써야 되는 거냐? 아, 다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이건 다 안 써도 되고, 밑에 있는 4가지 유형의 팀제를 설명하고 이제 요것만 조금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 좀 문제가 조금 긴 것들이 많은데, 이런 어떤 뭐 A 조직, B 조직 뭐 요런 것들, 요런 거는 다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조금 불필요한 것들을 제가 많이 잘라냈어요. 아까 제가 인사관리 때는 OT를 조금 너무 길게 해가지고 생각보다 수업이 늦어졌는데, 경조는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집에 못 가요. 집에 못 가고 차 놓치고. 그래서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4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한 살 더 먹어가지고 어려 보이고 싶어서 여기 앞머리를 이렇게 냈는데, 너무 그 여러분들 거슬려 하실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더듬이처럼 나와 있어서 제가 그런 미적인 거를 포기하고 여기 이제 실핀을 꽂았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도 묶고. 자, 그래서 이제 4페이지에 조직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 경영조직론이잖아요. 경영조직론. 근데 경영조직론이 왜 필요하다고 했죠? 경영조직론은 쉽게 말하면 조직의 목표를 인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무슨 개념들을 봐야 되냐면 먼저 조직을 봐야죠.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작성을 하실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당연히 뭐예요? 목표예요, 목표. 목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목표가 왜 갑자기 나왔냐면, 왜 있겠어요, 여러분들? 개인 이 인간들이 그냥 자기 혼자, 나 혼자 있어도 되는데 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이 목표가 무슨 목표이기 때문이냐면, 개인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에 조직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못해. 나 혼자는 저거를 할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목표가 이 조직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조직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럼 뭐냐? 목표를 이루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닐 거예요? 안 돼요. 목표를 이루려면 우리 인사관리를 그러면은 잠깐 떠올려 보시면 어떤 일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구조를 만들어서 해야죠. 구조라고 하는 거는 더 쉽게 말하면 누가 얼만큼의 일을 할지 일을 나눠줘요. 일을 나누긴 나눴는데, 그러면은 이 일을 누가 할 거야? 누가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말로 하면 권한이죠. 이 일을 계획하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 그거를 나눠놓은 그게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나눠놔야 되냐면, 누구나 다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하기 싫어. 일을 다 하기 싫은데 그럼 누군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걸 나눠놓는 거예요. 일을 나누고 그 일을 나누어져 있는 그 일을 누가 할지를 결정하는 것, 즉 권한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구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뭐예요?
목표를 잘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지금 뭐 하고 싶다고 했어요? 인간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러면은 옆에서 계속 이제 지켜볼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해야지.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통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문화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들을 알려줄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뭘로 이어지냐면 경계를 알려줘요. 조직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아니, 봐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똑같이 모여 있더라도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모두 조직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작위로 지금 모여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조직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을 지어주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이 목표, 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정신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무엇을? 다른 조직과의 경계를 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다 뭐냐면 여러분들 경영조직론에서 배우실 것들이에요. 오늘은 조직의 목표, 즉 조직효과성 평가, 그리고 조직의 구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떠한 형태로 일을 나눠줘야 될지, 이게 분업화. 어떠한 권한을 어떻게 나눠줘야 될지, 이게 집권화. 이것들이 다 이제 합쳐져가지고 복잡성. 그리고 이 일과 권한에 대한 서류를 작성을 해두는지가 이제 공식화죠. 이게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화. 조직 문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하려면 조직의 문화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문화의 요소들을 가지고 특정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른 조직과 우리 조직을 구분하는 이 경계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게 이제 조직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직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조직의 목표에는 여러분들 두 개가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겠어요? 먼저 이 조직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존재 이유. 이건 조금 더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략적인 의도라고도 부르고 공식적인 목표라고도 부르죠. 이거는 우리 조직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궁극적으로 지금 묘사를 해놓고 있는 그러한 목표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만 있으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그러면 실제로 내가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시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직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달성하게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한낱 종업원, 한낱 노예, 뭐 관리자가 계시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조직의 목표를 이제 달성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도대체 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목표가. 그러니까 목표가 뭔지는 이제 알았죠. 근데 목표를 그러면은 어떻게 목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효율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는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효율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효과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시에 떠올리셔야 돼요. 목표라고 하는 거를 보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자원의 활용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자원의 활용. 그런데 효과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 목표 그 자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효율성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는 조직의 효율성이 지금 문제다라고 하는 거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자원의 활용이 조금 더 절약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동일한 자원을 들여서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효율성인 거죠. 근데 하지만 효과성은 뭐냐면 효율성과 같이 갈 수도 있고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기업의 목표가 우리는 고객 만족이 목표야. 우리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조직의 미션이고 비전이야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고객 만족을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일련의 활동들을 전부 다 할 때 그것이 꼭 자원의 절약을 의미하지는 않죠. 자원을 무한정 많이 쓰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설정한 그 목표와 부합하는지 부합한다면 조직의 활동이 현재 효과적이다. 기업의 활동이 현재 효과적이다. 효과성이 있는 활동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효과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무엇과 목표라고 하는 개념과 지금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의 목표를 우리가 지금 어떤 활동들을 막 쭉 하고 있는데 그 활동들이 지금 잘된 활동인지 잘 못된 활동인지를 비추어 보려면 기준으로서의 목표가 필요하고 이 목표가 진정으로 현재 진정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효율성이 아니라 무엇? 효과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우리가 조직의 효과성이라고 부르자. 조직의 효과성을 해야지 된다. 조직의 효과성을 평가를 해야 된다. 왜 평가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어떤 일련의 활동들이 있는데 그 활동이 조직의 목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게끔 만드는 활동인지 그렇지 않은 활동인지 그러니까 활동을 그러면 좀 더 쉽게 말하면 행동이라고 해봅시다. 그 행동이 맞는 행동인지 안 맞는 행동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고치죠. 그거를 알기 위해서 조직 효과성 평가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인간이에요. 자, 인간. 그래가지고 이 경영조직론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거거든요. 개인, 집단, 조직.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 파트를 보는 거예요. 개인 파트를 보는 거다. 근데 이 개인 파트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관리자죠. 관리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을 수단으로 하여서 목표를 달성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뭐냐? 행동. 어떤 행동을 해야지 목표가 달성이 돼요. 맞잖아요. 그쵸? 그냥 행동을 내가 안 하고 개인이 생각만 가만히 한다고 조직의 목표가 달성이 돼요? 안 돼요. 뭐라도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줘야 돼요. 타인과 협력하는 행동, 성과를 내는 행동,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뭔가 자발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개인 파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인 파트에서 이제 쟁점들을 볼 때는 항상 어떤 식으로 보냐면 어떤 목표가 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을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를 움직일 때 만약에 여기 지각이라고 하는 쟁점에서 있어요.
우리는 지각과 행동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짚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집단이죠, 집단. 집단. 집단도 뭐예요, 여러분들? 집단은 개인과 개인이 목표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뭉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또 이 개인들의 합을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화 시켜서 개인들의 합을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굳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개인들을 합쳤을 때 개인과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이거는 세 명의 개인이 아니에요. 그쵸? 뭐예요? 이거를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집단 역학이라고 불렀잖아요. 개인과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아주 특이한 어떤 현상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거죠. 개인이 세 명의 개인의 합, 단순한 개인의 합 그 이상의 뭐? 시너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을 데리고 목표를 달성하게끔 만들 건데 아니 이 개인들이 개인이랑 다른 개인을 만나니까 이상하게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변하는 거야? 이걸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단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영조직론의 이런 어떤 존재 이유 그리고 오늘 대략적으로 배울 내용 그래서 개인과 집단과 조직이 나눠져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보셨죠. 그래서 그 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어떤 부분들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다른 부분들은 이제 읽어보세요. 처음에 조직의 개념에서 공동의 목표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개념은 들어가야겠죠. 공동의 목표, 조직의 목표.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구조. 구조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싶어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할 건데 누가 일할래? 누가 어떤 일 할래? 누가 설거지 할래? 누가 뭐 빨래 널래? 일을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일을 나눠줬어요. 근데 똑같이 모두 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누구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지시하는 사람과 권한을 가진 사람을 결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게 뭐다? 그게 구조예요. 구조.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경계. 경계가 그래서 생겼죠. 그리고 환경. 네 번째 환경. 우리가 기업이 뭐라고 했어요? 환경. 환경에 열려있는 시스템. 개방 시스템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조직화 과정의 산물이다. 조직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문화예요. 문화. 우리가 개인을 통해서 특정한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또 주고받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립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암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어떤 규칙. 그게 이제 문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조직화 과정의 산물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5페이지 넘어가셔서 조직은 뭐다? 개방 시스템이다. 투입과 아웃풋과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목표, 그리고 다시 한번 피드백. 그래서 그 그림 1번을 보시면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공급받아야 돼요? 자원을, 인풋을 받죠. 그리고 조직의 내부에서 내부 변환 과정 이게 뭐예요? 이게 내부 프로세스잖아요.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인풋을 아웃풋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산출물로 던져주는 거예요, 시장에. 그러면은 그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반응하죠. 피드백이 돌아오죠. 그래서 조직과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 모델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가치사슬 모델.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조직과 내부 환경. 맥락이라는 거예요, 맥락.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간섭하는 무언가예요. 그게 뭐다? 그게 문화라는 거죠. 근데 문화도 여러분들 항상 행동과 연관을 지으셔야 돼요. 행동과.
문화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여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조직의 구성원들이 우리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문화예요. 조직 문화예요. 이게 제가 왜 얘기했냐면 올해 1문에서 윌리엄 오우치의 통제를 얘기를 했어요. 관료적인 통제가 지금 한계가 있다고 그 문제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대안으로 제시를 하라고 했던 게 문화 통제예요. 문화가 왜 필요하다고요? 구조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하드웨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을 데리고 목표를 이루고 싶은데 어떤 행동을 해줘야 돼. 이 행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그게 문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환경에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게 항상 목표와 연계되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예요, 목표. 행동과 목표. 두 개의 단어.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잠깐 뒤로 넘어가셔서 그래서 18페이지만 먼저 볼게요. 18페이지를 쭉 그냥 가볍게 여기 가볍게 보세요. 그래서 조직과 경영. 조직과 경영.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집안 활동을 의미한다. 자, 목표 동그라미, 조직 목표 동그라미. 그러니까 우리 아까 경영이 뭐였어요?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활동에서 시작을 했죠. 경제 활동은 다시 한번 뭐였냐면 재화와 용역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재화와 용역의 흐름인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경제 활동 중에서 특히나 기업의 목표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활동, 그게 경영 활동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뭐가 나온 거다? 목표라고 하는 개념이 다시 나온 거죠. 목표와 관련이 있는 일련의 활동이 그게 다 경영이라는 거. 근데 우리 지금 뭐다? 목표를 하게끔 만드는 개인, 그러니까 경영 조직론이죠. 그래서 이제 경영자의 역할, 이런 것들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경영자의 기능, 경영자의 관리 기법,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경영자의 역할, 민츠버그의 분류, 이런 것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1차 안 보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페율이라든지 카츠라든지 민츠버그의 경영자의 역할 분류, 이 부분에서 아마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1차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부분 좀 면밀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를 한다? 여러분들은 조직의 관리자로서 조직에 있는 이 인간을 데리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뭐? 특정한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1페이지 그래서 보시면 조직에 대한 연구. 그래서 이제 1번 목차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영 조직론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 과목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뭐였다고 여러분들? 해당하는 어떤 쟁점을 환경, 그러니까 맥락,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을 읽고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조직론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과학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현상을 기술하는 거예요. 기술, 설명, 예측, 통제. 이거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영조직론을 쭉 모든 쟁점들을 이제 쭉 보실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지각과 가치관, 뭐 태도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치관을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기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을 해서 이제 쓴다라는 거죠. 먼저 봐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설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 원인은 항상 짝꿍이 누구라고 했죠? 원인이 있는 거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쵸? 이 원인을 밝힌다고 하는 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제가 항상 예시로 드는 거. 나의 살찐 원인을 찾아보자. 살찐 원인. 많이 먹어서. 운동을 안 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호르몬에 이상이 생겨서. 어때요? 원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원인이 다른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솔루션이 다르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원인을 위한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고 호르몬을 고쳐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예측이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결과.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미리 조절을 해야죠. 원인에 따른 결과가 충분히 우리에게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에 있는 조건을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뭐다? 통제. 통제는 뭐다? 조절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거를 왜 얘기한다? 모든 쟁점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기술을 해준 다음에 저 사람이 너무나 돈을 좋아하고 돈이면은 다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게 된 그 원인은 뭐야. 그거는 어떤 성장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원래 이런 어떤 성격적인 어떤 특질에서 이렇게 뭔가 가치관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은 어떤 경험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 근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어떤 돈을 원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조직의 목표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는 어떤 그 이전에 이직하기 이전에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원래 태생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가치관이 조금 더 이제 강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어떤 영향력, 결과 그런 것들이 만약에 좋지 않다. 그렇다면 이 가치관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이걸 알아야 행동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왜? 지각을 토대로 행동을 하니까요.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어디에도 파트로 나와 있진 않지만 개인차, 지각, 가치관, 태도, 감정, 학습, 동기부여, 집단,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갈등 전부 다 뭐가? 행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들려면 그거를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근데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게 통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나눠놓은 이유는 앞으로 모든 쟁점을 바라보실 때 이 4가지의 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 주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술해보세요. 설명해보시고 예측해보시고 통제해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 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 문제를 이거를 원하는 거죠.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조직과 B라고 하는 조직이 각각 어떤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떠한 팀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당신이 한번 제시를 해보세요. 먼저 기술을 한 다음에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를 해달라는 소리죠. 그래서 조직의 연구대상 이제 보시면 그래서 하나는 조직 구성원의 행동 동그라미 행동. 다른 하나는 뭐다? 구조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일을 나눠주는 거. 나눠주고 일을 시킬 사람이랑 일을 실제 할 사람을 정해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규칙들을
문서로 만들어 둘지 아니면 그때그때 가서 한번 상황에 맞춰 볼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를 뜻한다. 그게 구조다. 그래서 행동과 구조. 행동은 뭐다? 그래서 미시 조직. 이게 이제 개인 집단이죠. 그리고 거시 조직은 구조, 조직론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여기서 10분 정도 쉬시고 그래서 7시 40분에 시작할게요. 7시 45분, 15분 쉽시다.